예, 이 영상은 일단 캐나다의 하우스, 지하실이 있는 하우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를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2탄입니다. 1편이 있으신데 1년 전에 제가 1편을 올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몰랐는데 굳이 1편을 지금 보고 오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거 다 보고 나서 1편을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저희가 2편을 올려야지 항상 그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는 5현장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현장들 쫙 나열을 해보니까는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 열심히 살고 계시죠? 저희 1년이 지난 제가 느꼈던 게 그 전 영상 1편에는 제 차에서 찍었는데 뒤에 카시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시트 빼고 이제 부스터 시트로 다 바꿨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클 동안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년 2월에 찍었고 지금은 3월 10 시계가 없네요. 3월 18일인가 19일인가 그럴 겁니다. 시간이 확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이 리걸 스위트 그래서 컨버전에 대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컨버전 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흔한 게 살고 있는 집의 베이스먼트를 이제 시작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집을 살고 있는데 지하실이 비어 있다. 지하실이 뭐 마감이 돼 있든 안 마감이 안 돼 있든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나 렌트를 주고 싶다. 추가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지하실을 ADU, Accessory Dwelling Unit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렌트를 주시는 형식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저는 처음에 이 건설 쪽 시작하면서 물론 한국에서 시작했지만은 이제 제가 직접 회사를 차리고 시작하면서 도대체 이 퍼밋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과정,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뭔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없어서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걸 영어로 다 할 수 있지만 한국말로 하는 이유는 한국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영어 채널 중에서도 그런 채널들이 많지만은 저는 이제 한국 분들에게만 이런 것들을 안 알려드리고 영어 채널은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저희 회사 광고만 거의 합니다. 인포메이션 같은 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 뭐 갖고 있는 패키지나 사용하는 자재들 그런 인포메이션만 나눌 예정이고 투자에 관한 것들은 한국어로만 나눌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퍼밋을 처음에 저는 이제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나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뭐 퍼밋 요새는 이제 광고가 많이 뜹니다. 퍼밋 제가 뭐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퍼밋에 대해서 뭐 퍼밋을 만들어준 사람들 메시지 저한테 DM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자기네들 뭐 퍼밋 만들어준다 얼마 만에 만들어준다 얼마에 만들어준다 하는데 일단 퍼밋을 누구에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시청에다가 프로퍼티가 이미 있으시다면 아니면 살 계획이시라면 시청에다가 물어보시면은 조닝 뭐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사실 웬만한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인터랙티브 조닝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주소를 치시면은 그 땅에 있는 그 조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그 조닝의 리퀘어먼트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 인터랙티브 맵이 없으면은 그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메일을 보내시면은 그 보통 하루 이틀 만에 답장이 옵니다. 조닝 디파트먼트 이메일 주소가 있을 겁니다. 빌딩 디파트먼트죠. 빌딩 디파트먼트 중에서도 제목에다 이제 조닝이라고 쓰면 좀 더 그분들이 빨리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조닝이라고 하고 자기 주소 조닝을 알고 싶고 그 조닝에 대해서 ADU를 만들 계획인데 그 ADU를 만드는 것에 대한 requirement 뭐 에디션을 하실 거면 에디션에 대한 requirement 주로 이제 뭐 뒤에 프로퍼티 라인이나 옆에 프로퍼티 라인에서 셋백 딱 붙여서 만들 수 없거든요. 프로퍼티 라인에. 그래서 보통 2피트 정도 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셋백이나 뭐 크기 제한,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 조닝을 하고 나면은 된다, 가능하다 얘기가 나오고 나서 아키텍처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키텍처입니다. 다른 거 찾으실 필요 없고요. 아키텍처한테 하시면 되는데 제 아키텍처 다양한 아키텍처들하고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연결시켜준 아키텍처나 저희가 이제 아는 아키텍처나 뭐 그냥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분들도 한 번씩 계세요. 한국 분들, 중국 분들 뭐 이런 분들 여러분들을 경험을 해봤지만은 아키텍처 고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고생하실 거예요. 잘못 고르시면은. 아키텍처가 그냥 하는 일이 도면만 그리고 하는 게 아니고 시청하고 직접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프로젝트를 이 시청에다가 알려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도면만 그려주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아키텍처들은 일단
걸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고생하실 거고요. 시청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하고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빌딩 디파트먼트에 나야가라 같은 경우에는 빌딩 디파트먼트에 한 5명 정도만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거기 이제 시니어 그 전체 총괄하신 매니저가 계시고, 이 이그제미너가 계시고, 시니어 이그제미너가 있고, 인스펙션에 실제로 나온 사람들은 뭐 이그제미너도 나오긴 합니다. 나야가라 같은 경우는 제시라고 이그제미너 겸 인스펙션을 하는 분이 계신데, 좀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서 좀 더 FM 스타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더그 에벤트라고 좀 나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공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다가 오신 분이라서 실질적인 것들로 인스펙션을 팁을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청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컨트랙터를 고르실 때도 사실 인스펙터를 아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시간 절약이 굉장히 됩니다. 그리고 인스펙터가 사실 그 사람을 믿어요. 그 전기 해보시면 압니다. ESA는 마스터 일렉트리션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은 인스펙션 잘 안 나옵니다. 사진 몇 방 찍어서 보내면 전기공이 인스펙션 날짜 스케줄은 잡아주죠. 이날에 갈게라고 하지만 안 오는 경우가 한 80% 정도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인스펙터 그 일렉트리션의 레코드가 좋으면 보통 그런 식으로 오지 않고 진행이 되시고요. 아키텍처도 마찬가지고 컨트랙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컬 사람을 쓰는 거를 사실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윈저에서 연락 주신 분 계시죠? 그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뮤니시팔리티마다, 발음 좀 이상한데, 뮤니시팔리티마다 이 리퀘어먼트도 다 다르고,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펄밋하고 이런 아키텍처 하는 데 엮이면서 막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면은 상당히 힘드실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오래된 건물, 저희 뒤에 있는 건물이 이제 저희 쇼츠로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여기 이제 에디션도 생길 거고요. 이 밑에 안에를 이제 별장 겸 에어비앤비로 사용하시려고, 정확한 인종은 모르겠는데 다 백인 분들이세요. 백인 그 형제 두 가정, 이제 형제가 있는데 서로 이제 아내분들도 계시고 그 아이들도 계시고 하면서 이제 별장으로도 쓰고 안 쓸 때는 에어비앤비로도 주고 하려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상당히 건물이 오래됐고요. 쇼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에 지금 여기 가스 라인도 저희가 바닥을 뜯어보니까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바닥 뜯기 전에 왔던 사람들은 다 뭐 별거 아니네 했지만은 바닥을 뜯어보는 순간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가스 라인이 뭐 플렉시블하고 저희 그 캐스타이론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그 규격도 다 3쿼터로 갔다가 뭐 8인치로 갔다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막 이래가지고 결국엔 싹 다 갈았고요. 처음부터 전기공도 다시 오더니 야 이거 안 되겠어 전부 다 갈아야 돼서 지금 전부 다 싹 다 갈았습니다. 플러밍도요 동파가 돼가지고 싹 다 갈았습니다. 덕트도 결국에는 싹 다 다시 한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덕트는 그게 뭐 손상이 되는 게 아니고 퍼네스도 결국엔 교체했고요. 그러니까 가스, 전기, 수도, 뭐 플러밍, HVAC 다 싹 다 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상당히 드셨겠죠? 추가 비용이나 뭐 자세한 이 건설 실제 이 건축 시공하는 데 있어서의 디테일은 제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퍼밋 얘기 지금 시작도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상담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청을 먼저 물어보시고 된다 하면은 상담으로 아키텍처랑 같이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어떤 아키텍처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도면만 그려주시는 분하고는 이제 걸으셔야 됩니다. 상담으로 여기 이 조닝에 본인의 이제 목적, 이게 뭐 인베스트먼트냐, 이런 별장과 겸 인베스트먼트냐,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조닝에 가능한 그 퍼포스, 이 용도죠, 용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걸, 좋은 걸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레이아웃을 짜고, 먼저, 뮤니시팔리티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조닝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퍼밋 신청하기 전에 조닝 컴플라이언스부터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시청에서 자꾸 조닝도 안 되는데 막 퍼밋 신청을 해야 되니까는 미리 그런 사전 작업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려, 준비하는데 한 1, 2주 걸리고요. 빠르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간은, 가장 최적화된, 할 줄 아시는 분들, 관계가 좀 있으신 분들에 걸린 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 바쁜 곳들 중에 이제 이상한 사람 만나면은 뭐 몇 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조닝 컴플라이언스 1, 2주
시청에다 내면 2주 안에 답변이 옵니다. 벌써 3주에서 4주가 흘러갔죠. 조닝 컴플라이언스를 하시고 나셔서 이제 통과가 되면 그제서야 퍼밋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밋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도면 작업은 그 전에 하셔도 돼요. 조닝 컴플라이언스에 자신이 있다, 될 것 같다면 미리 그 3주 기간 동안 놀고 있을 게 아니고 도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도면 작업도 빠르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도면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커머셜이 되시거든요. 에어비앤비나 이런 컨버전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레지던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면의 리퀘어먼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키텍처를 구하실 때 커머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ADU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자기 투자의 목적에 맞게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ADU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면을 받았을 때 도면이 너무 심플해 보인다. 제가 이제 뭐 예전에 도면 몇 번 나와드렸는데 이걸 뭐 올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커머셜 도면은 많이 다릅니다. 1층만 공사한다고 해서 집이 3층이면 전체가 1층만 그려서는 안 됩니다. 위층 도면, 1층 도면, 지하 도면 싹 다 existing으로, 그리고 프로포설도 뭐냐면은 지금 현재와 공사 후에 변화가 없더라도 공사 후에 도면까지 싹 다 그려줘야 되고요. 그 도면에는 전부 빌딩 코드들, 노트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노트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정말 자세해야 돼요. 이 그림만 보고 이 도면만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선, 바닥 장선은 몇 인치 간격으로 어떤 나무로 어떻게 깔려 있는, 어느 방향으로 깔려 있는지, 문과 창문은 어떤 레이팅인지, 파운데이션은 어떤 레이팅으로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커머셜 퍼밋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퍼밋을 받으시고 나면은 되는데, 그 과정이 있겠죠, 당연히. 보통 아키텍처랑 이제 상담 끝나고 나면은 디파짓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나면은 이제 실측으로 오시겠죠. 와서 실제 프로퍼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 공사한다고 해서 1층만 하는 게 아니고 2층, 1층 지하 뭐 싹 다 실측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뭐 3D 스캐닝 기술이 워낙 좋아서 금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도 줄자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측을 하고 나면은 그걸로 이제 도면 작업하는데 빨라야 2주, 3주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 적을 게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드로잉 걸리고 나면은 퍼밋을 신청을 하시겠죠. 퍼밋도 최소 2주입니다. 이 시청에서 그 퍼밋에 대한 답장을 주는 게 2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2주보다 느리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문제가 생겨요. 퍼밋 비용 궁금하시죠? 비용. 나야가라 시청의 비용입니다. 근데 이 퍼밋 비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닝 컴플라이언스 하시는데 250불 신청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퍼밋은 용도마다 좀 다른데, 제가 이제 베이스먼트 ADU, 베이스먼트를 리걸 스위트로 만들어서 렌트를 줄 때 ADU로 하는 데 있어서 퍼밋 가격은 1000스퀘어피트짜리 저희가 지하실 하는데 1400불 들었습니다. 스퀘어피트당 1불 40센트 정도 되시는 거죠. 크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습니다. H100 엔지니어가 와서 이것도 커머셜에 꼭 필요한 건데, H100 왕 플러밍이 변경이 되면 플러밍 엔지니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스탬프가 필요해요. 그래서 H100 엔지니어에게 뭐 250불에서 300불 정도, 보통 많은 데는 500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를 따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좀 큰 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안에 소속된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주를 주게 되면, 엔지니어링만 하는 분들한테 외주를 주게 되면 한 500불 정도 나가실 수가 있고, 왜냐면 그분들도 이거 하나 하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 거잖아요. 세금도 내셔야 되고. 그러니까는 로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너무 큰 펌으로 가시면 안 받아줍니다. 예, 안 받아주고요.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컨트랙터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 컨트랙터도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퍼포스에 맞는 규모를 구하시는 게 거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레퓨테이션도 중요하지만 규모가 안 맞으면은, 저희가 뭐 수전 갈아달라고 메타미 홈스나 이런 큰 빌더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 직원 올 때는 한 번씩 불러드릴 수 있겠지만은 맞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핸디맨을 부르셔야 되고, 중간 공사들 할 때는 뭐 컨트랙팅 컴퍼니나 레노베이션 스페셜리스트들을 불러야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지하실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도 문의를 많이 주세요. 이게 굉장히 미리 계획을 안 해놓으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지하실에 뭔가 할 생각이 있다 하면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를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건 뭐 프레퍼런스니까요. 싫어하실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지으려고 하면 아무튼 무지하게 비쌉니다. 2만 불, 3만 불 깨질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엔지니어가 그거 만드는데, 이것도 같은 펌에서 했을 때 가격입니다. 250불 정도 또 엔지니어의 스탬프를 쓰는 데 있어서 들어갑니다. 예. 이번에 저희 거기서 할 때는 이 세퍼레이트 엔트런스가 좀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600불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엔지니어가 들어가면 500불, 600불. 뭐 펌에서 그분이 이제 어차피 일하는 월급 받으시면서 하시는 분이 하시면 뭐 250불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퍼밋을 받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의 캐패시티나,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빠르면 2주 만에 나오기도 합니다. 좀 드물지만 그리고 뭐 바쁠 땐 들어보니까 6개월, 8개월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GTA 쪽은 특히나. 그래서 미리 잘 계획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획이 다 깨져버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 겨울에 공사해서 봄에 시즌 이제 시작하니까 그때 렌트 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셨다가 퍼밋 같은 거 한 6개월 걸리고 나면 멘탈이 그냥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특히나 첫 번째 하실 때는 미리 계획을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아키텍처, 그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컨트랙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팀을 짜셔야 그래도 수명을 줄이지 않고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다가 내시고 그냥 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재촉을 하시면 실제로 빨라집니다. 이분들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촉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지혜롭게 하셔야겠죠. 그걸 대뜸 소리 지르면서 재촉하면은 더 싫어해서 안 해줘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밉보이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잘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키텍처가 어느 정도 시청에 사람들과 인맥이 있거나, 시청에서 이 레퓨테이션이 있어서 얘네가 이 아키텍처 펌에서 한 거면은 어느 정도 믿을만해 해서 좀 훑어보고 어프로브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컨트랙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랙터가 하는 일이 뭐냐, 결국 이런 조율을 하는 겁니다. 시청에서 인스펙션 나왔을 때 뭔가 좀 안 맞아 그러면은 이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좀 재촉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오너들이 직접 하시려고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오너들이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일인 만큼 본인들의 그 간절함이 또 거기 묻어나오고 그런 진심이 전달되기 때문에 괜히 무례하게 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시면 또 빨라집니다. 실제로. 다음 영상은 벌써 길어졌어요. 다음 영상은 저희가 이 실제 시공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하실 퍼밋이 다 나왔어요. 공사 시작 땅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1번 프레이밍, 2번 H백, 3번 전기, 4번 플러밍. 맞춰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상당하게 골치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상황에 맞춰서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플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완전 DIY를 하시는 게 아니면 리걸 스위트는 DIY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퍼스널 베이스먼트는 반면 달라요. DIY 하실만 합니다. 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 물론 실력이나 들이시는 시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경험이고,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다음 집에서는 더 나은 집을 지어버리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순서들을 컨트랙터들이 잘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스케줄, 다른 사람하고도 스케줄 맞춰야 되니까요. 또 여러 현장이 있으면 그 일정 맞추는데 또 맞춰야 되다 보니까는 이 순서 맞추는 게 굉장히 실력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